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진행의 경우 크게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또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소, 즉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소 전까지의 단계를 수사 단계, 그 이후의 단계를 재판 단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을 피의자라 칭하다가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 바꿔 부릅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검찰 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일 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을 확률은 한 30% 이상이 되지만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1%대에 그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검토된 사건들만 재판으로 넘겨지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낮기는 하겠지만 그 차이가 상당하죠. 그럼 수사 단계는 무혐의를 인정받을 확률이 꽤 높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기소율도 40% 이상은 된다고 하니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가 진행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사 단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찰은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경찰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식으로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수사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기록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의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정도이다 보니 나를 고소 고발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대체 어떤 증거가 들어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피의자 신문에 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고소장을 입수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상당한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는 경우도 많고, 아예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적은 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만으로는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고 가야 하지만 말이죠. 저도 고소대리를 맡을 때 전략적으로 고소장에 내용을 많이 담지 않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피의자 신문을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시면요,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뒤에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증거는 무엇이 있을지 충분히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진술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기소 이후에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요, 수사관이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본인에게 정말 불리한 진술을 그냥 툭툭 던지시는 분들이 자주 눈에 띄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소장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임하시는 과정에는요, 수사관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들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또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파악하시면서 답변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불필요한 말이 포함되어 그 말이 또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의 경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바로 제출할 자료들과, 그리고 반대로 추후에 정리해서 제출할 것들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 제출로 인해 피의자 신문 과정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다면 바로 제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 신문의 과정들을 다시 되짚어 본 다음에 나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때 조서를 꼼꼼히 수정하셔야 하고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입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문 과정에서 미진하게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등을 통해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송치했으니 끝났다, 이젠 유죄다 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송치된 사건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강자료, 새로운 증거, 법리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설득력을 높여보시고요. 특히 아무래도 검찰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해서 검찰로 송치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검찰 단계에서라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법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검찰 단계는 한 번 더 무혐의 기회를 잡는 과정이니까 기소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듯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 전반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고소장에 적힌 내용,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단계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말과 자료만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수정해야 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속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단계에서의 무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반면에 또 방어권은 보다 강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할 수사 기록이나 증거 기록들을 피고인도 모두 사전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이 들고 있는 카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소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재판에서의 꽃은 아무래도 이 증인신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상대방의 패를 모르고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증인이 그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무죄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증인신문을 잘 끝마치고 나면 재판부나 검사의 표정이 아예 처음에 재판 시작 전과 확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니까 반드시 이 증인신문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증거 능력이나 구성요건 해당성,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세부 항목 등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잘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영상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재판보다 높기는 하나 피의자가 거의 깜깜이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수사 단계의 각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기는 하나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 기록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이 짚지 못한 부분들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